안녕하세요. 고대사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원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에서 사용했던 각골문이 고대 한국어이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경에 중국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은나라라고도 불렸으며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인 각골문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중국의 한자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그 발음을 각각 다르게 발음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자 중에서 바람풍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바람풍자를 풍이라고 읽지만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이 바람풍자를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의 석학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자전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각 시대별로 한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람풍자를 검색합니다. 바람풍자에 대한 현대 북경 발음부터 고대로 올라가면서 시대마다 그 발음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람풍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나라, 미확인, 주나라, 브람, 진나라, 브람, 한나라, 브람, 수나라, 비웅, 당나라, 비웅, 미들 차이나, 평, 현대 북경음, 홍. 정리해보면 한자 풍자에 대한 발음이 현대 북경음과 중세 한자음에서는 홍, 평 등으로 바람 풍자와 유사하나 고대로 올라가면 놀랍게도 우리말 발음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상나라, 즉 은나라의 각골문에 대한 그 음은 아직 세계 한자 의문학계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나라 시대에는 바람풍자를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한자 의문학의 시기 구분은 상나라, 은나라 시대는 각고름이었고 진나라, 한나라 전후 시기를 상고음이라 하고 수나라, 당나라 전후 시기를 중고음이라 하고 중세를 거쳐 현대의 북경음으로 구분합니다. 옛부터 우리는 한문을 배울 때 천자문을 읽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집우,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방금 본 천자문에서 하늘 천자를 예를 들면 하늘 천자에서 하늘은 뜻을 가리키고 천은 그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자들도 마찬가지로 한자 발음 앞에 그 뜻을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천자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한자를 읽을 때 그 앞에 뜻을 붙여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자가 없었고 다른 나라인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서 비로소 우리말을 표기하고 문자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자에 대하여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의 석학들은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져 온 한자의 그 음들에 대하여 거의 모든 한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자 의문학의 세계적인 대학자들로는 스웨덴의 칼그렌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의 대가인 미국의 언어학자 백스터 교수, 그리고 중국 상해 사범대학의 반호은 교수, 중국 언어학 창시자 북경대 왕력 교수, 북경어원대 정장상방 교수. 지금 보신 분들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한자 의문학자 분들입니다.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의 대가들은 중고음, 상고음까지 고대의 한자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대학자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상고음 이전의 각고름에 대하여 아무도 그 발음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상고음과 각고름을 연구했으나 각고름에 대하여 도저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자의 고대 형태인 각골문이 약 16만 편의 4,600여 자나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각골문은 거북 겁질과 짐승의 뼈에 새겨진 중국 상나라 시기의 문자로서 계문, 복사, 귀감 문자, 은어 문자라고도 불린다. 1899년 중국의 왕이영 유학 등에 의해 안양현 소둔촌 은어유적에서 각골문이 발굴되었다. 출토된 각골문은 약 16만 편, 4,600여 자에 달한다. 각골문은 한자의 원초적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운용되는 원리가 되는 6가지, 즉 육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4년 손치양이 계문거래에서 해석을 시도한 이래 지금까지 약 1,700여 자가 해석되었다. 그러나 일부 각골문자의 의미는 해석하였으나 그 각골문 당시에 읽혔던 발음에 대하여는 아직도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먼저 중국의 고대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각골음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지역에 있었던 과거의 국가들을 통칭하여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며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는 전설 속의 제왕들인 사망오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사망은 태우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오제는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제요도당시, 제순유우씨를 말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사망오제에 대하여 다른 인물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에 일어났으며 이어서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에 세워졌다. 주나라 무왕이 기원전 1046년에 상나라, 즉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했다. 그 후로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통일한 뒤에 한나라가 일어났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상나라와 주나라의 활동 영역입니다. 기원전 1046년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다. 상나라, 즉 은나라와 주나라 관련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주나라는 화족이다. 또 이르기를 동쪽에 동이가 있고 서쪽에 화가 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한무제 당시에 역사가인 사마천은 사기에서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주나라는 화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은 우리 한국인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화족은 지금의 중국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자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설량지 교수는 중국 사전사화에서 중국의 책력법은 동이에서 시작되었다. 책력을 만든 사람은 희화자이다. 그의 혈통은 은나라, 상나라의 동이족 조상이다. 동이가 달력을 만든 사실은 실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학자 필장복은 중국인 종북내설에서 중국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필시 중국 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계통은 멀리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것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한자진흥협의회 회장인 진태하 교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자학계에서는 한자는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고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중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리니탕 즉 임어단은
한자는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중국 창일문화연구회 순펑 회장은 한자를 처음 만든 창일은 동이족 사람이다. 이것은 한서 얘기 5제편에도 논증이 있다. 동이가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 중국의 사학자 왕의전은 중화원고사에서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 문화시대로 소급된다. 대문구 문화는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나타난 신석기 시대 후기 문화이며 동이족의 문화로 추정된다. 중국의 사학자 장원은 대문구 문화 유존보호 시에서 대문구 문화는 동이 소호족 문화의 유존으로서 양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뒤에 용산 문화로 발전해 마침내 갑골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는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승과 은나라의 시조인 설을 들 수 있으며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창일은 설과 동일 인물이며 중국 문자는 동이인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의 후예이며 공자의 고향인 곡부는 곧 수호 금천의 옛 도시로서 동이 문화의 발원지이다 라고 하였다. 동이족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삼국지 위석 동이전 및 후한서, 양서, 구당서, 신당서, 진서를 비롯하여 중국의 모든 정사들에서 동이전의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의 우리 민족의 나라들을 편제하여 놓았다. 명나라 황명 수문 비사를 보아도 동이족이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자 의문학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왜 갑고름을 밝혀낼 수 없었을까? 1972년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한자 의문학 1인자들을 불러 모아 2년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한국에서는 유창균 박사가 초빙되었다. 약 2년에 걸친 한자 의문학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자 프린스턴 대학은 한국의 유창균 박사를 한자 의문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로 공인했다. 유창균 박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갑고름의 경지로 들어가 탐구하였으며 한자 의문학 분야의 최고 학자로 인정받으며 갑고름이 우리말임을 증명하였다. 국어학자 유창균 박사는 1924년 출생하여 서울대 문학박사로 국어국문학회 이사, 한국어문학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3년 민족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유창균 박사에 대하여 유명한 일화가 있다. 수년 전 훈민정음 편찬 당시 만들었던 의문서인 동국정운이 발견되었다. 본래 동국정운은 총 6건이었다. 그런데 제1건과 제6건만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사라진 제2건에서 제5건까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였으나 복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유창균 박사가 모두 완벽하게 복원해내어 국내 학계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갑고름의 개척자인 유창균 박사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로 국어 의문학자 최춘태 박사가 있습니다. 국어 의문학자 최춘태 박사는 갑고름 복원법을 연구하였고 갑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등 여러 건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오늘은 유창균 박사와 최춘태 박사가 갑고름에 대하여 연구한 놀라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갑고름 복원법을 연구한 유창균 박사와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은나라는 동이족인데 주나라는 문왕, 무왕 등 왕실은 동이족 계통이었으나 대다수 일반 백성들은 화하족으로서 동이족과는 그 의문체계가 서로 달랐을 것이라고 한다. 한자 의문학의 세계적인 대석학들이 갑고름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이 고대한 국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화하족과 동이족은 그 의문체계가 서로 달랐고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를 한국인의 조상들이 만들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기의 상고음을 살펴보면서 그 이전 시기인 은나라 각고름에 대하여 최춘태 박사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한자 의문학자들이 제고한 상고음을 보겠습니다. 한자는 고대로부터 역사적 시기마다 다르게 발음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한자든지 한자 자전을 직접 검색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한자의 발음이 제각각 다르게 발음되었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개의 한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날 일자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날 일자는 의미가 날이고 발음소리가 일자입니다. 일자에 대한 현재 북경음은 리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올라갈수록 니드로 발음합니다. 한나라 때에 가서는 낫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본래 음인 일자와는 멀어지고 웬일인지 날짜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나라 때에는 날 일자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번에는 말 맞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말 맞자가 북경 발음부터 당나라 당시까지는 마로 읽었으나 한나라 때부터 그 이전 시기에는 발음 알자가 보이며 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말 맞자도 은나라 각골문 때에는 말로 발음했을까요? 이번에는 너 여자입니다. 영어로 너는 you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나, 너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 영어로는 you에 대한 현재의 한자 발음이 너여, 즉 여입니다. 즉 뜻이 너이고 발음이 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너 여자에 대한 현대 북경 발음이 루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당시에는 노였으며 진나라, 한나라 시기에는 느하로 거의 나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우리 한자 사전에는 분명 한자, 너 여자의 발음이 여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북경 발음은 루라고 하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노자가 나오고 또 거의 나자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나라 때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검을 현자입니다. 검다, 검게 되다 등의 뜻입니다. 검은 현자는 현대 북경음과 송나라 원나라 전후의 시기에는 후한, 희연과 유사하게 발음하였습니다. 즉 현자와 나름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러나 수당 시기, 즉 중고음 및 진, 한나라의 상고음으로 올라가면 지발음, 즉 기역 발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을 현자에 대한 중고음, 상고음 발음이 기엔, 그이안, 기안, 그인, 그인 등과 유사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검다, 그을리다, 그슬리다 등의 표현들이 있는데 과연 각고름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바다 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해자는 그 뜻으로 바다, 바닷물, 큰 연못, 호수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바다 해자는 현대 북경 발음은 하이이며 근고음에서 중고음인 수당나라 시기까지는 허이, 흐에, 흐아 등으로 해자와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상고음인 진나라, 한나라 당시에는 M자, 즉 미음자 발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물자가 그 본래의 발음이었던 것일까요? 그럼 바다 해자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상고음, 중고음 등의 발음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고한 음들을 모두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화면에서 상고음을 보시면 수많은 한자 의문학자들이 저마다 바다 해자에 대하여 그 음을 제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밝혀놓은 음들이 서로 간에 제각각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구란 예전의 모양을 다시 구성한다는 말이며, 즉 당시의 음을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마다 한자음을 제구한 내용이 다른 것은 상고음만 하여도
주나라부터 춘추전국을 거쳐 진나라, 한나라 시기까지 약 10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속에서도 한자의 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천되어져 왔으며 또한 학자들마다 어떤 시기에 어느 시점을 선택하였고 또 그 선택한 음이 어느 지역의 방언이었느냐에 따라 그 제구한 내용이 다른 것이므로 다양하게 해석한 학자들의 모든 제구음은 옳은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바다 해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제구한 음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복사해서 옮겨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다 해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M자 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장상방 교수는 M자에 더해서 L자까지 제거하였습니다. 바다 해자에 대한 정장상방 교수의 상고음을 보겠습니다. 바다 해자의 상고음에 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물이라고 했던 것인가? 은나라 시기 각고름에서는 과연 바다 해자를 해라고 읽지 않고 물이라고 발음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도 한자 검색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해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자들은 바다 해자와 그 발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음부호 M과 L자가 들어있는 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정장상방 교수의 제구음과 함께 바다 해자의 상고음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최춘태 박사의 각고름 복원법에 따르면 물음표 비슷한 거는 직 K에서 변천하였으므로 그 앞선 음은 지가 된다. 복원하면 물르흐에서 물르그가 된다. 각고름 시기는 개음절어를 사용하였고 상고음 시기는 폐음절어로 변천하였다. 물르그의 앞선 음은 개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생긴 지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복원하면 어말지는 생략되어 무르가 된다. 그리고 개음 제이나 성모 의 등은 앞선 시기인 각고름에서는 없었으므로 제거해준다. 즉 무르에서 물로 복원하는 것인데 물이 원순모음화하면 물이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 해자에서 우리가 그 뜻으로 알고 있었던 바다물의 물은 각고름 시기에는 바다 해자를 해라고 읽지 않고 물이라고 발음하였던 것이다. 그럼 이제 최춘태 박사의 각고름 복원법으로 상고음 이전의 각고름들을 제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람풍자를 각고름으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바람풍자를 자전에서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다의 명사형 붐도 있고 부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람풍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음들이 보이는데 아래아가 가장 앞선 음이므로 브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춘태 박사의 각고름 복원법에 의하면 은나라 각고름 시대 언어는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개음절어였기 때문에 자음 더하기 자음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알타이어의 특성인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켰다. 따라서 후대에 자음과 자음이 겹치는 발음이 나올 경우 그 사이에 본래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주어야 한다. 즉 현재 상고음 브람의 음은 뒤이어 나오는 모음이 생략된 형태이므로 생략된 모음 아를 복원해 준다. 각고름으로 복원하면 바람이 본래 형태의 음이다. 참고로 한자 의문학에서 발음부호 아는 아래아 이므로 아로 발음하고 영어 스펠링 P는 한글 비읍으로 발음하며 영어 P자에 어깨 위 H가 붙은 것은 우리말 피읍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풍자는 지금은 풍자로 읽지만 고대 은나라 시대에는 풍자가 아니라 그 발음을 바람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풍자의 바람은 풍자의 뜻이 아니라 한자 발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날 일자를 보겠습니다. 날 일자도 마찬가지로 날이 그 뜻, 즉 훈이고 발음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날 일자에 대한 상고음을 확인해 본 후
각골 문자에 대한 그 각골음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한자 자전 검색 사이트에서 날 일자를 검색하여 학자들이 제구한 상고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당시 아래 하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음을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온 발음으로 날 일자에 대한 그 이전 각골음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최춘태 박사의 각골음 복원법에 의하면 운미 t 앞선 음은 예외 없이 알리다. 즉 상고음의 운미 t는 그 이전 시기에 알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운미 t는 알로 복원한다. 즉 낮은 날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날로 복원한다. 그리고 아래아는 아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아래아 날은 모음아의 날로 변천하여 날이 된다. 결론적으로 한자, 날 일자는 은나라 시기에 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날로 발음하였다. 그것이 오랜 세월 변천해서 지금의 일로 그 음이 변한 것이다. 이번에는 곰웅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곰웅자를 웅으로 발음하는데 은나라 각골음 당시에는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이번에는 한자 자전에서 곰웅자에 대한 상고음 3가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곰웅자에 대한 상고음 3가지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상고음 발음들에서 이미 어두자음의 기역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고음 기음을 보면 각골음 복원법에 따라 개음, I, J 및 성모, W 등은 앞선 시기인 각골음 당시에는 없었던 음이므로 복원 시 제거해준다. 즉 기음의 이전 음은 굼이 된다. 두 번째 상고음 기음을 보면 각골음 복원법에 따라 개음, I, J 및 성모, W 등은 앞선 시기인 각골음 당시에는 없었던 음이므로 복원 시 제거해준다. 따라서 기음의 이전 음은 감이 된다. 세 번째 상고음 굼은 작은 발음 부호 아를 제거하면 첫 번째와 같이 굼이 된다. 상고음 굼자에 대하여 해설해보면 음운학에서 오와 우는 상대형으로 수시로 교체 가능한 것이므로 굼에서 곰으로 변화한다. 상대형이란 오와 우를 바꾸어줘도 그 뜻이 크게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결국 곰웅자의 고대 발음은 웅이 아니라 곰으로 읽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상고음을 복원한 각골음인 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해설해보면 감은 곰의 의미로 쓰이다가 신의 의미로 바뀌면서 감, 검으로 파생되었다. 감은 감, 검으로 변천하고 감의 그 상대형은 검이었다. 현재 읽고 있는 단군왕검의 검은 당시에는 감으로 읽었다.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곰웅자는 단군왕검 시대에는 감이었고 은나라 각골문 시대에는 곰으로 읽혔고 주나라대 초에는 굼이었다가 상고음 기음이 되었고 그 후에는 성모 지가 계모 아이에 의해 탈락하였고 운미 M은 앞선 행모 유 때문에 이응으로 변천해서 융, 웅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 뒤에 M이 이응으로 변하면서 지금의 웅이 된 것이다. 정리하면 기음이 웅으로 변천했다. 단군왕검의 검은 당시에는 감은 곰 토템을 가진 종족에게는 곰이 신왕이었다. 신의 일본어 훈음은 가미이다. 정리해보면 한자 곰웅자는 단군왕검 시대엔 감이라 발음했고 은나라 시대엔 곰이었고 주나라 초기에는 굼이라 발음했고 진한 시대엔 기움이라 발음했고 그 후 계속 변천해서 융이 되었고 또 다시 현재의 웅이 되었다. 결국 한자 곰웅자의 곰은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발음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릇 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릇 노자는 그릇이 그 뜻이고 노가 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에서 그릇 노자에 대한 상고음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온 상고음들의 각골음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가져온 상고음, 극락에서 작은 발음 부호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모음 A, 즉 아는 기저행모인 아, 즉 아래아로 복원한다. 뿌리가 되는 기저행모 아래아에서 후에 아, 이, 우로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극락에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해설 2번을 보시면 각고름 시기는 계음절어를 사용했으므로 복성모, 즉 어두복자음을 허용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지켰다. 계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줘야 한다. 참고로 은나라는 계음절어를 사용하였고 주나라는 폐음절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각고름 복원, 상고음 극락에서 각고름으로 복원하면 가락이 된다. 그리고 가락은 그릇으로도 변화한다. 그릇은 경상도 그릇의 방언이다. 두 번째 상고음을 보겠습니다. 극락에서 작은 발음부호를 제거해 줍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극락은 성모 4가지의 발음들은 그 앞선 본래의 음인 K로 복원해 준다. 동그라미 2번 극락의 모음에는 기저행모 아래아로 복원한다. 3번 극락에서 동음으로 생략됐던 모음 아래아를 복원한다. 해설하면 동그라미 2번 기저행모 아래아가 후에 이, 우로 변화해 가는 것이므로 본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각고름 시기는 계음절어를 사용했으므로 복성모, 즉 어두복자음을 허용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지켰다. 계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줘야 한다. 각고름을 복원하면 가랄이 되며 가랄은 그를과 상대형으로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하다. 참고로 운미엘, 즉 리을과 즉 시읒은 교체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르리 그릇이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라를 보겠습니다. 브라에서 작은 발음부호를 제거하고 동그라미 첫 번째 모음 A는 기저행모 아래아로 복원한다. 동그라미 2번 브라에서 동음으로 생략됐던 모음을 복원하여 바라가 된다. 해설하면 동그라미 1번 뿌리가 되는 모음, 즉 기저행모 아래아에서 후에 이, 우로 변화한다. 동그라미 2번 각고름 시기는 계음절어를 사용했으므로 복성모를 허용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지켰다. 계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줘야 한다. 각고름을 복원하면 바라이다. 변천, 아래하는 후에 의로 변천하는데 바라는 지금 승려들의 밥그릇, 즉 바루로 변천하였다. 스님들 밥그릇을 바루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는 땅 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땅 지자는 천자문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따지라고 읽었던 글자입니다. 땅 지자의 뜻이 땅이고 그 발음이 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화면은 한자 자전 사이트인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진나라 당시의 상고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진 시기 땅 지자에 대한 한자 상고음 띠아입니다.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복원해 보면 상고음 시기에 계음 J나 성모 W 등은 앞선 시기인 각고름 시대에는 없었으므로 각고름으로 복원 시 제거된다. 복원하면 따가 된다. 즉 하늘천 따지 할 때에 그 따가 된다. 각고름 따는 나중에 음이 변천하여 이응이 붙어서 땅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결론, 땅 지자는 각고름 시대에 따로 발음했다. 말 맞자를 보겠습니다. 말 맞자도 말은 그 뜻이고 그 발음소리가 마라고 하는데 상고음, 각고름 시대에는 무엇이라고 발음했을까요? 한자 자전에서 말 맞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의 내용들을 복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 맞자를 보시면 현대 북경음에서부터 당나라 당시 중고음까지는 그 발음을 마라고 하였으나 한나라 이전 상고음에서는 무라라고 하여 즉
리을 발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맞자의 상고음, 무라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원, 상고음, 무라의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마라에서 작은 발음 부호를 제거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무라에서 동음으로 생략됐던 모음을 복원해 주면 마라가 된다. 동그라미 3번, 마라가 후에 변천하면서 어말 모음 A, 즉 아가 탈락하여 말이 되었다. 해설, 동그라미 2번, 각고름 시기는 개음절어를 사용했으므로 복성모를 허용하지 않고 모음조화를 지켰다. 개음절어에서 폐음절어로 변천하면서 동음으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 주어야 한다. 결론, 말맞자는 각고름 시기에는 마가 아니라 말로 발음되었던 것이다. 각고름은 말이다. 물론 그 이전의 형태는 아래아를 쓰는 말, 마라입니다. 이번에는 대죽자, 즉 대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죽자에서 대는 뜻이고 죽자는 발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나무 죽자는 각고름 시대에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한자 자전 고음 소경에서 상고음 드리아그를 가져와서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대죽자의 상고음 드리아그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1번 드리아그에서 개음 I, J, W 등은 각고름 시기에는 없던 음이므로 제거된다. 2번 드락에서 각고름 시기에는 모음 조화를 지켜야 하므로 생략되었던 모음을 복원해주고 음미 K의 앞선 음은 지임으로 복원한다. 3번 다락에서 각고름은 음미 지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음미지는 후에 변천 과정에서 생겼던 것이니 제거해준다. 다라가 된다. 변천 다라는 후에 어말모음 아래아가 생략되어 달이 된다. 달에서 아이 브레이킹 현상으로 알, 즉 리을이 제이 즉 반모음 이로 변천해서 다이가 되었고 행모 아래아는 후에 아로 변천하여 다이가 되었고 후에 단모음화하여 대가 되었다. 결론, 대죽은 은나라 각고름 당시에는 그 음이 죽이 아니라 대로 읽혔다. 이번에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어자는 의미가 물고기이고 그 발음이 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에서 물고기 어자에 대한 상고음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방계 교수가 제구한 물고기 어자에 대한 상고음 기하그입니다.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어자에 대한 상고음 기하그를 가지고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1번 기하그에서 개음 IJW는 각고름 시기에는 없던 음이므로 제거된다. 가그 2번 가그에서 성모 그는 지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지로 복원해준다. 즉 가그 3번 가그에서 각고름 시기는 개음절어로서 모음 조화를 지켜야 하므로 생략되었던 동음 모음을 복원해야 한다. 즉 가가 가된다. 4번 가가에서 모음 아, 오는 기저모음 아래아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본래 형태로 복원한다. 따라서 가가 가된다. 5번 가가에서 가가는 후에 여러 형태의 모음으로 분화 변천하게 된다. 변천하여 고기가 된다. 결론, 물고기 어자의 각고름 당시 발음은 어가 아니라 고기였다. 참고로 이러한 변화들은 본래 형태인 가륵에서 복자음인 운미 알과 지가 분리 변천하여 운미 알은 갈에서 가라가 되고 또 다른 운미지는 가그에서 가가로 변하고 후에 고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세조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조자는 그 뜻이 새이고 발음이 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인 한전에서 세조자의 상고음을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진나라 당시의 상고음 디아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진 시기 상고음 디아그에 대한 각고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고음 디옥에 대한 각고름 복원 동그라미 1번 디옥에서 개음 I, J, W 등은 각고름 시기에는 없었으므로 제거된다. 그래서 독이 된다. 2번 독에서
모음, 에 등은 그 이전 형태인 기저모음, 아래아로 복원한다. 따라서 닭이 된다. 3번. 닭에서 운미 지는 아래 입성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니까 지 또는 K 앞에 본래 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 음은 닭이었다. 4번. 닭에서 운미 알 지가 하나씩 알 지로 나눠서 달과 닭으로 분리 변천했다. 달, 닭에서 아래아는 아로 변천하여 닭이 되어 모두 닭이 경상도 방언으로 남아있다. 또 달의 아래아는 오로 변천하여 돌이 되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리가 되어 세조의 일본어 훈음이 되었다. 참고로 일본어 도리는 새와 닭을 도리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세조자의 은나라 당시의 본래 발음은 조자가 아니라 닭이었다. 이번에는 한시 등의 문장 끝에 나오는 야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사전에서는 어조사 야 또는 이것 이 등으로 그 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문장 끝에 뭐이다 라고 하여 다자를 붙입니다. 한자자전에서 어조사 야자에 대한 상고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칼그랭 교수가 제구한 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칼그랭 교수의 상고음, 디아를 가지고 각고름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에서 보듯이 문장 끝에 어조사 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뭐뭐이다와 같은 표현인데 각고름 시대에는 어떻게 발음했는지 보겠습니다. 상고음 디아에 대한 각고름 복원. 동그라미 1번. 상고음 디아에서 개음 IIJW 등은 각고름 시기에는 없었으므로 제거된다. 따라서 다가 된다. 결론. 다는 그냥 우리말이다. 즉 각골문을 사용하던 은나라 당시에는 야자를 야로 읽지 않고 다로 읽었다. 이번에는 어조사 호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허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는가 답하기를 그렇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문에서 문장 끝에 나오는 호자는 우리말의 못인가 의 뜻으로 쓰인다. 상고음 시대에는 어떻게 발음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을 보면 이미 상고음에서 고자가 보이고 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조사 호자에 대하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상고음에서 고자와 가자가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한문에서 의문문 끝에 쓰이는 어조사호는 은나라 당시에는 호가 아니라 가로 발음했다. 우리는 지금도 가와 고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한자에 대한 상고음과 상나라, 은나라 당시의 각고름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자는 역사적으로 그 발음이 제각각 다르게 계속적으로 변하여져 왔습니다. 지금의 한자 발음과 고대의 한자 발음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지금의 한자의 발음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의 말에 근접하여 간다는 것이며 각고름은 그 자체가 우리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최춘태 박사님의 저서인 각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 공정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나 시간상, 지면상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고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최춘태 박사님의 저서인 각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 공정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최춘태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에 많은 동영상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춘태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각골문 식민사학 동북 공정입니다. 현재 최춘태 박사님은 각골은문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의 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길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TV입니다.